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퇴직연금 받은 거 가지고도 나누어 쓰고, 개인연금 쌓은 걸로도 나누어 쓰고, 그리고 배당의 형태로 나에게 월급이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자 시스템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환경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5장 제목이 저는 되게 쇼킹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5장 ETF하고 개인연금이 만나면 퍼펙트 콤보다. ETF랑 개인연금이 만나면 왜 퍼펙트 콤보가 되죠?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출발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라는 단어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가 3층 연금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부터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따로 신청을 한다던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퇴직연금은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 사실은 불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3층 중에 개인연금밖에 할 게 없네요. 네, 우리가 아마 맞이하게 되는 시대에서의 평균 연령이 100세는 넘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걸로 100세까지 가실 수 있나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연금을 하나 더 마련해야 돼요. 내가 근로자의 신분이든 아니든, 소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든 아니든 다른 방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개인연금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기는 투자 전략에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세무사님 잘 되세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죠. 저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만, 펀드 계좌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계좌를 보면요, 특히 최근처럼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때는요,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빨간색 신호를 볼 때는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와락 떨어질 때는 팔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빨간색, 파란색 색깔 변화에만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들썩들썩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개인연금이라는 계좌를 활용을 하면 이게 사실은 약간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일단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여러분 쉽게 인출을 잘 못하시고요.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확 올라가서 우리가 노후에 자금을 받겠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보다 세금이 한 3배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진입장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연금에서 ETF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퇴직연금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개인연금은 ETF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투자들을 천천히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 개인연금이 사실 신탁의 형태나 또는 보험의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세요. 내 노후에 쓸 돈이니까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원금을 지키는 형태로만은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투자라는 형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IRP 계좌를 하셔가지고 저는 ETF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핵심인데, 개인연금과 ETF가 만나면 행복한 노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부는 How to예요. 우리가 어떻게 ETF 투자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6장에 보면 글로벌 ETF 라인업이 있는데, 분류 기준, 그리고 분산 투자형, 테마 집중형, 투기형. 그럼 결국은 글로벌 ETF는 분산 투자형, 테마 집중형, 투기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ETF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이요, 수천 개가 나와요. 수천 개. 수천 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2,000개, 수천 개 되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목표와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시고 먼저 그쪽 테마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산 투자형은 지수형 ETF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모든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전 세계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선진국만 나눠서 따로 한 것도 있고, 신흥국만 따로 나눠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로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범위 내에서 나는 세상이 발전한다고 봐.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런 분산 투자형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ETF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또 자산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ETF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묶어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면 안정적인 바구니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관관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잖아요. 못하죠.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자산 배분형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ETF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뭐 50%의 채권과 그리고 리츠가 분산되어 있는 것들 또는 주식 40%의 채권이 많이 담겨져 있는 ETF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 그리고 뭐 큰 흐름 안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선택을 하고 싶어. 조금 더 나는 특성이 있는 자산을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할 때 테마 집중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의 변화가 IT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팡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 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팡에 특화된 ETF들을 또 찾으실 수가 있고 나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산업에만 특화되어 있는 ETF들이 또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모든 산업에 대한 모든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테마 집중이라는 형태로 다 세분화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갈래가 나누어지는 게 투기형입니다. 아닌데 나는 투자를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형태로 몇 배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 투기의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보다도 큰 변동성을 가지고 더 높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 거거든요. 설령 그 기초자산이 코스피 또는 S&P 500 지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이렇게 배수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일단 내가 투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류로 따로 떼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가지는 것은 기초자산의 변화보다 더 많은 가치 변동을 유발한다 라는 측면에서의 위험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ETF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아무거나 골라 잡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분산 투자, 테마 집중, 투기형. 분산 투자는 조금 초보자분들 또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 왜냐면 지수 ETF가 대다수니까. 그리고 테마 집중형은 자기의 취향을 확실히 아는 분들, 나는 배당이 좋아, 나는 성장이 좋아, 나는 바이오가 좋아, 취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 투기형은 나는 투기적인 사람이야. 곱하기 2배, 3배, 4배 곱하기가 붙으면 투기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구분을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분야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2,000개 ETF를 언제 분석해요? 근데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놓으면 거기서 또 골라갈 수 있으니까. 실장에서 이제 ETF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인컴형 ETF로 월급 만들기. 제2의 월급이 생기면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월급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오늘 당장 투자해서 다음 달에 현재 월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월급만큼의 다음 달에 캐시플로우를 한 달 만에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예탁금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안정적인 정말 회사에서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주는 것들은 이율이 높으면 5%?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 이내인 것 같아요. 연간으로 2.5%에서 5% 범위 사이에 있는 수익을 주는데 바로 월급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려면 자본금을 최소한 30억 이렇게 넣어놔야 다음 달에 바로 월급이 들어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월급은 사실은 은퇴 후에 얻는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퇴직연금 받은 거 가지고도 나누어 쓰고 개인연금 쌓은 걸로도 나누어 쓰고 그리고 배당의 형태로 나에게 월급이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노는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의 기준은 지금 당장의 월급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급을 만드시려고 하면 고정적으로 주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배당, 그리고 리츠에서 주는 배분금, 채권에서 주는 이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으로
배분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ETF는 배당금을 매 월마다 쪼개어 주는 ETF들이 있고요. 분기마다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시기에 월급처럼 이 배당이나 또는 고정적인 자산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이 자금이 들어오는 빈도를 높이면 좋잖아요. 분기 배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가 1, 4, 7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른 ETF에서 2, 5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간 ETF를 섞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월배당 ETF들을 잘 배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주는 날짜들 체크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하면 가장 베스트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자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게 연 2.5%? 야 그거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그만한 돈들이 쌓인 예탁금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기업이 영속된다는 과정 하에서 배당금을 계속 2%, 3%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전체 투자 자산에서 45%가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해요. 즉 고정적인 자산에 줄 수 있는 것을 절반 정도 깔아놓고 나머지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안정적인 ETF로 월급 만드는 거 우리가 ETF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들어오는 돈들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지금부터 쌓아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시스템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ETF로 치면 배당 ETF, 리치 ETF, 또 이자가 나오는 채권 ETF.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돈 1억을 2억 만들어야지도 중요하지만 1억에서 1년에 2%, 3%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8장인데요. 10년을 바라보는 테마픽 5가지예요. 그래서 바이오 테마, 그리고 가상현실 테마, 요즘 뭐 메타버스랑도 연결돼 있죠. 굉장히 핫하죠,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사회 환경에 유익한 기업, 약자로 ESG라고 하죠. 뭐 경제신문 보면 매일 나와요, ESG. 근데 마지막으로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5가지 중에 야 이거는 진짜 미래의 성장성 또는 현재 이익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테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5가지 테마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생활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형태로 이동수단에 대한 그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를 심어준 것은 내가 어쩌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테크화되어 가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컨텐츠 산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산업들은 저는 반드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완전히 피부로 느끼게 될 거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방향성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컨텐츠 쪽이에요. 메타버스가 저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이 침투하는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죠.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세대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제페토를 해보거나 또는 로블록스를 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로 듣는 정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20대 이하, 특히 이제 10대 이하에서 로블록스는 완전히 그냥 상용화된 하나의 서비스인 것 같고 30대 이하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마 저희도 아마 한 2, 3년 뒤에 저희가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럴 수 있을 채널을 것 같아요. 개설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은 컨텐츠 쪽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가 그러면 중요하냐? 아니요.
메타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줄 수 있는 기업이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가 비주얼라이즈된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주시면 좋겠다. 어느 순간 내가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이 로블록스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침투율들을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고 그 산업들에 나눠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세상의 변화를 투자 수익과 함께 같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가진 ETF들 투자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도 모니터링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다른 기회를 찾으신다고 하면 투자뿐만 아니라 삶을 굉장히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8장 10년을 바라보는 테마픽 탑5는 어찌 보면 ETF 투자 전략을 실전적으로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계속 하셨죠. 장기 투자. 10년이면 장기 투자잖아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중간에 테마 집중형,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근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5개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5개가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에 어떤 ETF가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한국 거를 할 건지 미국 거를 할 건지 세금은 어떤지 이런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나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모르지만 ETF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구혜영 저자님 오늘 좋은 말씀 오랫동안 해주셨지만 우리 뭐 주식 투자 또는 ETF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좀 조언 또는 팁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설명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한마디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환경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는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안전한 투자,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저자 구혜영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